ISA 계좌 만들어 놓고 아직도 뭐 살지 고민이신가요? 어떤 걸 사야 하나 오랫동안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딱 씹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영상에서도 보지 못한 저만의 방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섹터와 연관된 업종에서 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일을 하며 이 섹터의 흐름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섹터에 한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께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로 알찬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감히 예측하자면 지금 같은 상황은 평생에 다시 한번 오지 않을 타이밍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섹터는 국내 리츠입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 리츠를 매수하게 되면 배당 소득세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 영상을 보고 오셨다면 리츠가 뭔지, 왜 리츠를 사야 되는지 잘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시청 안 하셨다면 전 영상 초반부는 무조건 보고 오셔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 미국이 아니고 국내 리츠냐?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현재 해외 부동산 상황을 뉴스로 가져왔습니다. 2천억에서 680억 헐값 매각, 망할 일 없다던 뉴욕 오피스 빌딩의 추락, 한국 투자 리얼 에셋 운용, 룩셈부르크 오피스 매각 난항, 삼성 SRA 투자, 미 워싱턴 DC 오피스 내달 강제 경매, 투자 손실 현실화,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해외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암울한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국내 부동산 상황의 뉴스와 비교해 볼게요. 서울은 공실 없다. 미와 180도 다른 국내 오피스 시장. CBRE 코리아 임동수 대표 미등 해외 시장 안 좋다고 하나 한국은 예외. 해외 큰손 시티뱅크 센터 판교 테크윈타워 투자. 서울 공실률 낮아지고 임대료는 높아진다. 국내 빌딩 매력 부각. 신한금투 분당 M타워 작년에만 6조. 알짜 빌딩 쓸어남는 외국 자본.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해외와 국내의 상황이 180도 다른 상황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바로 재택근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피스의 주수요자들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해외에서 재택근무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죠. 미국 로버트 하프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피스의 공실률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결국 앞에 나왔던 기사처럼 뉴욕 오피스가 2천억에서 680억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독 보수적입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재택근무 월 평균 1.6일로 전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재택근무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국내 오피스 시장에 투자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 비율이 낮아서 오피스의 공실률도 낮기 때문이에요. 이에 따라서 해외 오피스와는 다르게 국내 오피스의 가격은 방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 리츠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부동산을 비교하면 역사적으로 보나 활성도로 보나 미국이 항상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 때문에 유일하게 국내 오피스가 해외 오피스를 앞지르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럼 국내 리츠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가지 조건에 따라서 분류했습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에서 국내 오피스 자산의 비중이 높을 것. 둘째, 대출이 많을 것. 셋째, 임차인이 안정적일 것. 먼저 리츠 협회에 들어가면 리츠 세부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현재 국내 상장 리츠는 23개가 있습니다. 첫째로 국내 오피스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것을 추려봅시다. 리츠 협회 사이트에서 각 리츠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를 참고하여 추리면 삼성 FN 리츠, 포람코 더원 리츠, NH 프라임 리츠, 신한 알파 리츠 5개가 남습니다. 둘째로 현재 대출이 많은 리츠를 추려봅시다. 금리 인하기에는 이자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대출이 많을수록 비용 감소의 효과가 커질 수 있습니다. 비용 감소가 커지면 수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수익이 늘어나면 여러분의 리츠의 배당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트 사이트에서 각 리츠의 사업 보고서를 들어가서 연결 재무제표란을 보면
투자 부동산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부채란의 장기 차입금이 이자 비용입니다. 다음 표는 5개 리츠의 투자 부동산 대비 장기 차입금의 비율입니다. 신한 알파 리츠가 71.6%로 가장 차입금의 비율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신한 알파 리츠의 역대 배당금은 어땠고 임차인은 안정적인지 확인해 봅시다. 검토 작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평균 배당률을 뽑아보면 위표와 같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의 2023년 연평균 배당률은 6%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봄 기준 평균 임대율도 99.8%로 훌륭합니다. 결론적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리츠는 신한 알파 리츠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 주식의 가격은 6,000원대입니다. 이 리츠의 역대 저점과 고점의 평균가가 7,050원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가격은 저렴한 가격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연 2회 배당하며 1월과 7월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당률은 최근 기준 연 20%이며 평균적으로 연 6%로 양호한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2년 신한알파 리츠를 모아간다면 훌륭한 자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평범한 사람도 상위 1%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은 바로 남들보다 시간을 더 투자하는 거예요. 기본 원리는 노력은 정직하다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할 때 남들보다 시간을 더 쓰면 당연히 더 잘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무언가를 잘하고 싶어 하면서 남들 하는 만큼만 투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상위 1%가 될 수 없습니다. 전 어렸을 때 발표를 너무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들 앞에만 서면 너무 긴장이 되고 머리가 새까매져서 아무런 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런 제 자신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활 4년 동안 모든 수업의 PT를 제가 도맡아 했어요. 잘해내기 위해서 PT의 대본을 쓰고 이것을 통으로 외웠습니다. 10에서 15분 정도의 PT에 12시간 정도를 준비한 것 같아요. 정말 디테일한 제스처 하나, 이 상황에서는 이런 유머를 던질 거야, 표정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것까지 모두 계획했죠. 그렇게 4년이 지나니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아직 너무 부족한데 주위 사람들이 저를 발표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어딜 가면 잘한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요. 제가 직장을 2개째 다니고 있는데 요즘은 입사를 하면 연수를 하면서 임원들 앞에서 발표를 시킵니다. 첫 번째 회사에서는 인사부장님께서 발표는 너가 가장 잘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다른 부서의 업무 협조를 구하는데 제 발표가 기억에 남아서 저를 기억하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처럼 지극히 평범한 저 같은 사람들도 시간을 더 투자하니까 잘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잘하고 싶다면 보통 사람들이 1시간 여기에 투자하면 2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이 노력이 꾸준히 정립이 된다면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분야 상위 1%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돈이만이었습니다.